모의고사 쳤나요? 2회 모의고사 일요일에 쳤습니까? 토요일이야? 아, 그러셨구나.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야? 아,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네요. 네. 점수가 좀 오르신 분들에 비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3월 달에 치는 첫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찍어도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어설프게 알다가 맞추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이제 3월, 4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알죠? 그럼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5월 달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못 믿으시는 눈치네요.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힘내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치기 전에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싹 훑어보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을 훑어볼 때 우리가 기본서를 다 훑어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푼 이 기출 문제집 있죠. 여기서 맞는 지문 그리고 틀린 지문은 옳은 걸로 바꿔 놓으셨죠. 그걸 한번 싹 읽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예상 문제집은 다 기출 변형들이에요. 문제를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다 이제 기출됐었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바꿔서 이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의 가장 그 시작은 바로 이 기출입니다. 기출.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합격을 하실 거다라고 기원을 드립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342페이지입니다. 자, 34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 1번에 보시면 현재 갑과 을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자신 명의로 등기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명의 신탁하신 거는 갑하고 을이죠. 근데 현재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신 거죠. 만약에 이 매수인들이 신탁자라고 한다면 중간 생략형이겠지만 현재 이 을이 만약에 수탁자라고 한다면 계약형 명의신탁이 되겠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고른 겁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재를 받겠다? 안 받겠다? 제재를 받겠죠. 그럼 이 법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적용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죠. 기억 적용받고요. 니은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셨다. 묵시적으로 했든 명시적으로 했든 명의신탁 약정 했죠. 이 법의 제재를 받겠다 안 받겠다? 받습니다. 자, 디귿 을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이 가등기가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이라면 적용 안 받겠죠. 하지만 그거 아니죠. 이건 지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죠. 역시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게 명의신탁을 통한 가등기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 전부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에 2번 갑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X 토지를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맞춰줬죠. 자, 그럼 지금 현재 명의신탁을 갑과 을이 어쨌든 하신 거죠. 근데 배우자죠. 그럼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유효. 예, 유효입니다. 현재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이게 유효다. 유효.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 을에게 넘어간 등기의 효력도 어떻게 돼요? 유효죠. 유효. 예,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틀린 거 찾습니다. 자, 1번에 을은 갑에 대해서 X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을이 갑한테 소유권 주장 될까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그럼 일단 을이 소유자인지를 봐야 되겠죠. 을 소유자예요? 자, 을이 갑한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거 내부다 외부다? 내부로 봐야 되겠죠.
내부적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내부적 소유자 갑이다. 외부는요? 을이죠. 자, 그러면 을이 갑한테 주장하시는 거니까 이건 내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 갑이죠. 그럼 을이 소유권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자 2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을 때 이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병한테 매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유자를 누구로 봐야 될까요? 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를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가 뭐야 이거?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병한테 목적물을 넘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갑이 누구한테 파시는 거예요? 병한테 파시는 거죠. 자, 여기서 병한테 팔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을인데 내가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병한테 넘겨준다. 이러면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소유자 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갑이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거는 타인 권리 매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런 선답니다. 네, 알쏭달쏭하죠. 예, 저도 알쏭달쏭해요. 자, 3번 봅니다. 정의 X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죠.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현재 정이 무단점유하셨죠. 자, 정이 무단점유합니다. 무단점유. 이 무단점유와 관련해 가지고 나왔을 때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을이죠. 을. 외부적 소유자 을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물권적 정보 행사? 을이 행사한다면 을이.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이 을이 갑이 정에 대해서 직접 반환 청구권 행사 이거 됩니까? 안 되죠. 외부적 소유자 을이다 라는 점에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4번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다. 이거 적극 가담 나왔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회죠. 그냥 무효죠. 예,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에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 자,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현재 을이 병한테 이거 파신 거죠. 네. 자, 이랬을 때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분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까? 예,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죠, 이거. 예, 선악 불문입니다, 불문.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이 유효가 됐든지 아니면은 무효가 됐든지 언제나 선악 불문이었죠. 이 제3자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은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일단 을이 소유자라는 점에서 병한테 넘어간 등기가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3번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갑은 2013년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셨고 병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셨다. 자, 여기서 매수자가 누구예요? 매수인. 네? 갑이다, 을이다? 갑 맞습니까? 네, 갑이죠. 갑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지금 매도인한테 부탁하셨죠. 그래가지고 을한테 좀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중간 생략형이겠다, 계약형이겠다? 예, 이거 중간 생략형이다 이 말입니다. 매도인은 갑이고요. 여기에 매수인이 현재, 자, 매도인은 병이고 매수인이 현재 갑이고 이 두 분이서 일단 매매계약 체결된 거죠. 병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등기를 저한테 넘기지 마시고 을한테 바로 넘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요거 이제 중간 생략 등기다 이 말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 요 상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다. 소유자 누구죠? 소유자가 병이죠. 네, 병이 소유자예요. 왜냐하면은
갑과 을 사이에 있었던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뭐예요? 무효죠, 무효. 그러면 을명의의 등기는 그냥 따지지 않고 뭐다? 그냥 무효예요, 무효. 명의신탁 무효, 을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여전히 병입니다, 병. 자, 그래서 선다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일단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부터가 그냥 바로 틀린 거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뭐니까? 무효니까. 무효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갑이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에 대해서 무슨 말소 청구를 한다라거나 나한테 이전을 해달라거나 이런 등기 청구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갑은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요. 단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병을 어떻게 대위하셔가지고 병을 대위하셔가지고 청구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직접 등기 청구는 안 되고 대위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2번, 3번 다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은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현재 소유자 병 맞습니까? 그럼 병이 이런 청구해도 돼요? 되죠. 병이 소유자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말소 청구다, 무슨 뭐 이전 등 이거 할 수 있냐 문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4번이 맞는 말입니까? 네, 4번이 맞는 말이죠. 자,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죠. 사실혼이다. 이러면은 명의신탁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이거 유효되려면 무슨 혼이어야 된다? 법률혼이어야 되죠. 사실혼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소유권 이외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니요, 소유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슨 소유권이다, 가등기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그런 다른 권리들을 목적으로도 명의신탁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이 법의 제재를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그럼 적용이 되겠습니까? 됐죠. 1번 틀렸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다. 채권자가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으시는 거죠. 뭘 위해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거 뭐죠? 이거 양도담보권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양도담보권이에요. 네. 이거 명의신탁입니까? 아니죠. 양도담보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서 하는 거죠. 두 분이서. 자, 한 번 더 쓰고 갈게요. 아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 멘탈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 양자간은요 이렇게 두 분이서 명의신탁 하시는 겁니다. 명의신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수탁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다. 자, 여기서 과연 이 갑이 을에 대해서 이 넘어가 있는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둘로 나눠졌었죠. 일단 명의신탁 자체가 만약에 유효다라고 한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청구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끝내자. 됩니까?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면, 이거 무효라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달랐죠.
기억하시죠? 예.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다에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번 같은 경우는 딱히 무슨 뭐 종배종이라던가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유효라고 봐야 돼요, 무효라고 봐야 돼요? 무효라고 봐야 되겠죠. 이 법 제정 후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이에요. 해지를 원인으로는 할 수가 없다. 제정 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진해가지고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생략형 말하는 거죠. 예, 중간생략형. 거기서 수탁자가 자진해가지고 신탁자한테 등기를 넘겨드린 거죠. 그거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그거 유효였죠. 자, 여기서 말하는 3자간은 병하고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갑이 병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을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줘라. 이게 이제 3자간이죠, 중간생략형. 자, 일단 이 등기 자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이 수탁자 을이 자발적으로 이 등기를 갑한테 넘겨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이 등기의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실체관계 부합이죠. 어쨌든 간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죠.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유효죠, 매매 계약은요. 그러면 매수인 갑에게 어쨌든 간에 등기가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무효가 틀렸고요. 5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아기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기한테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을 못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바꿔 말하면은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악 불문이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5번 갑니다. 2013년 10월 26일에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갑은 병 소유 X토지를 매수하면서, 지금 갑이 매수인이죠. 자,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를 보는 순간 이거 계약형이다, 중간생략형이다? 중간생략형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X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를 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중간생략형이니까 요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상에 갑을 병 똑같습니다, 지금. 자, 1번에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을이 갑한테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지금 현재 목적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제에서 둘째 쪽 오른쪽에 갑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을이 그 목적물 나한테 돌려달라 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너는 뭐가 아니니까요? 넌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소유자 누구니까요? 병이죠. 이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병이 소유자죠? 예, 못합니다. 1번 그래서 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 갑은 이 병에 대해서 X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가지고 있겠죠.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뭐예요? 매매 계약은요. 이거는 유효죠. 이거는 유효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매수인 갑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이건 없어지는 거다, 그대로 있는 거다? 이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갑은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네가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넘겨놓고 네가 또 청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기 때문에 갑이 매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죠? 예, 병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죠. 예, 요거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갑이 병한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병은 을에 대해서 X토지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병이 뭐죠? 소유자죠.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없다, 틀렸다.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됩니까 이거? 우리 이 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만. 이거는 지금 중간 생략형이죠.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 나온다?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만. 네, 그런 맥락에서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책 유치권. 유치권 이것도 안 되죠. 안 된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내려갑니다. 예, 점점 슬퍼지네요 갑자기. 자,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 신탁을 했죠. 자, 그 사실 알고 있는 병이죠 지금. 자, 그럼 일단 계약 명의 신탁이니까 매수인 자리에 누가 들어가셔야 돼요? 갑이 들어가요? 을이 들어가요? 예? 을이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병은 명의 수탁자 을과의 매매가, 예, 을이 수탁자네요. 자, 매도인 갑이고요. 수탁자 을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신탁자 갑은 자금 제공만 한다. 자금 제공. 이 상황이죠. 그리고 수탁자 을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다. 이게 이제 계약형 명의 신탁이죠. 여기서 지금 현재 매도인 병이 안다고 하죠. 이러면 이 넘어가 있는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이거 무효죠. 맞습니까? 예. 이분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효죠. 지금 아니까 뭐다? 무효다, 무효. 자, 보겠습니다. 그럼 소유자 누구다? 지금 소유자. 소유자는 병이죠. 예, 맞아요. 소유자 병이다. 예,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 을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병입니다. 2번. 갑은 병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청구합니까? 갑하고 병하고 무슨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중간 생략형이라면 지금 현재 신탁자가 매수인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계약형은 아무 사이도 아니다. 못합니다. 3번. 을이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을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죠. 등기 말소 안 합니다. 그러면 병은 대금 반환을 줘요, 안 줘요? 대금을 반환해야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 둘 간의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리고 을은 목적물 어쨌든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럼 병은 뭐 받았어요? 대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누가 돈을 안 준다? 누가 뭘 안 준다? 자, 을이 지금 등기 말소 안 하죠. 야, 나 말소 안 할 거야. 말소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병도 나 대금 줘요, 안 줘요? 대금 안 주죠. 이거 무슨 관계예요? 이거 동시행 관계죠. 매도인이 악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예. 넘어간 등기도 무효 처리돼 버리고요. 그러면 무효가 됐으니까 받았던 것들 다 돌려주셔야 됩니다. 병은 받았던 대금을 돌려주시고 을은 받으셨던 목적물을 넘겨주셔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둘 간의 관계가 동시행 관계죠. 근데 지금 현재 을이 말소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병도 대금 거절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맞는 말로 고치려면요. 매매 대금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3번 틀렸어요. 예? 3번 틀렸습니다. 지금 밑에 해설에 3번이라고 돼 있으셔가지고 지금 힘드신 거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3번. 3번 틀렸습니다. 동시행 관계입니다. 무효라서. 자, 4번에 을이 X 토지를 정한테 매도하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셨을 때 정은 X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정답은 쉬운 데 있었네요. 결국 을한테 넘어간 등기를 기초해가지고 제3자 정한테 넘어가게 됐다면 제3자 정한테 목적물에 관해서 등기가 넘어가게 됐다면 이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돼버린다? 유효가 돼버리죠.
정답은 쉬운 데 있었습니다. 4번이 맞는 말입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5번 봅니다. 5번. 을이 X 토지를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다.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아니요, 당연히 침해 행위죠. 현재 소유자 누구였는데요? 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침해 행위죠. 예. 그리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이거 정답 잘못된 겁니다. 예, 4번이 맞는 말이에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병 소유 X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 명의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중간 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1번 봅니다.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이러면 뭐죠, 이거? 중간 생략형이죠. 신탁자 갑이 매수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까? 자, 중간 생략형의 경우에 병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럼 바꿔 말해서 병은 여전히 이전 등기를 갑한테 해주셔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내려가셔가지고 2번에 보시면은 을이 갑의 허락 없이, 자, 을이 자기 마음대로 A에게 X 건물을 신탁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이러면 이 A가 제3자죠. 제3자한테 목적물을 지금 마음대로 넘겨주신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A한테 대항을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못 하겠죠. 그리고 지금 선다 2번에서 X 건물을 신탁해서 재건축 사업한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신탁이 우리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신탁법상의 신탁입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다. 그럼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제3자 A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에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계약 명의 신탁에 관해서 선의라고 한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현재 매도인 병이 선의라고 한다면 을에게 넘어간 등기는 유효죠. 근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따라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간의 계약 명의 신탁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매도인 병이 악이죠. 이러면 병은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병이 뭐니까요? 소유자니까요. 악이니까 병이 소유자죠. 자, 5번.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죠. 법률상 부부죠. 이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은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유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되겠습니까? 되죠. 예, 지워버리고 없네요. 유효니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네, 갑자기 슬프네요.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요. 자, 8번입니다. 8번.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 자금을 주었다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중간생략형이다, 계약형이다? 아, 이거 계약형이에요. 매수 자금 준 거죠, 지금. 자, 이런 경우에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이죠. 자, 이러면은 병이 지금 현재 선이죠, 선이. 자, 병이 지금 현재 선이다. 자, 이분이 이렇게 선의가 돼버리면은 매매 계약도 유효가 돼버리고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의 효력도 뭐가 된다? 유효죠.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 소유자죠. 지금 이분이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이거는 무효죠. 예,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자, 모르는 병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경료를 받았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누굽니까? 을이죠. 모르니까요. 을. 자,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차 X토지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여기서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을이죠. 근데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을 갑이 가질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당연히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죠. 무효. 명의신탁입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에 이전 등기를 해주셨다. 지금 이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한테 지금 또 등기를 또 해주셨다 이거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여기서 갑이 정이라는 사람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야, 네 등기를 얘한테 요렇게 좀 넘겨주라. 얘한테 요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중간생략형인 거예요. 지금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다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일단 이 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의이기 때문에 일단 을명의의 등기가 유효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과 다시 명의신탁 약정을 하시고 네가 이거를 나한테 넘기지 말고 내가 지정한 병한테 등기를 넘겨라. 이거 뭐예요? 중간생략형입니다. 다시 요렇게 넘어가지 않고 또 직접 넘기는 거죠. 이것도 다시 중간생략형이에요. 예, 미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 자, 어쨌든 네. 자, 이 두 분이서 명의신탁 또 하신 거죠. 그럼 이 명의신탁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정이 소유권 취득을 하겠습니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또 하신 거라고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요렇게 등기를 넘겨주면 이거 유효다 무효다? 중간생략형이 뭐죠? 중간생략형.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을이 매도인이고요. 갑이 지금 현재 매수인입니다. 이 두 분이서 다시 계약 체결한다고요. 매매 계약 다시 한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갑이 야, 나한테 등기 넘겨주지 말고 내가 지정한 정한테 직접 등기를 해달라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뭐예요? 무효죠. 정한테 넘어간 등기도 뭐예요? 무효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지금 어디서 있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겁니까? 갑하고 정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라고. 지금 이 사이에. 이해 안 되십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명의신탁이 있다고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이요. 매매계약 체결, 갑이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을 바로 넘겨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정이 있으니까 넘기라는 거죠. 중간생략형 맞아요? 무효예요. 예. 복잡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선다 이 4번, 3번 같은 경우도 다시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자, 그럼 4번에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유효다. 아니요. 만약에 법률혼 배우자라면 유효겠죠. 아들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얄짤 없다.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자, 5번에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현재 매도인이 병이죠. 병.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키려고 하자. 지금 현재 매수인이 누구죠? 매수인. 매수인은 어쨌든 을 아닙니까?
근데 매수인 을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효과를 직접 갑에게 다이렉트로 귀속시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역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네. 여기다가 새롭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선답니다. 힘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이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현재 기본적으로 일단 최초 매도인이 병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을입니다. 을. 매수인 을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자금을 제공하시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어쨌든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수탁자 을이 곧 매수인이다. 매수인. 그리고 수탁자 을이 목적물에 대해서 병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수탁자 을이 직접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시는 게 계약형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등기를 어떻게 갑한테 직접 효과를 귀속시키겠다. 자, 이러면 어쨌든 간에 매수인이 수탁자가 매수인이기는 하지만 등기 자체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다이렉트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역시 일종의 뭐로 볼 수가 있겠다. 중간 생략형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하십니까? 효과를 직접 누구에게? 예, 갑에게. 효과를 직접 갑에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선다 5번 같은 경우는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이 표현을 봤을 때 등기를 갑한테 직접 해주는 거구나.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3자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진짜 상급 중에서도 상급이었어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맞추실 분들이 없죠. 예. 이런 거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네,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 특강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혹시 이후에도 문제를 보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요약집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